파파가치나 풍속에 빠지는 젊은이들 고독. 일본 뉴스. 일본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번듯한 직장에 있는 여성들도 부업으로 성풍속 업소에서 일하거나 파파가치를 해서 돈을 법니다. 부업으로 번 돈은 호스트클럽 유흥비, 대학 학자금 상환,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등에 사용합니다. 이런 부업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들도 뛰어들고 있으며 결국은 들통나서 언론에 보도됩니다. 2023년 12월 26일 NHK에서 보도한 세무서 직원 3명 풍속점에서 일하고 파파가치도 징계처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도쿄 도내 세무서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3명이 상사의 허가를 얻지 않고 거의 1년간 서프랜드 등 풍속점에서 일하거나 파파가치를 해서 징계 처분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쿄국세국은 무허가 겸업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이들 3명을 정직 3개월에서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할 텐데 일본은 무허가 겸직 금지에 따른 신용 실추라고 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몰래 성풍속점에 근무하거나 파파가치 등을 하다 들킨 사례는 자주 보도됩니다. 2022년 12월 24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한 길거리에서 스카우트 되어 세무서 여직원이 풍속점 8개소에서 겸업 165일 근무 수입 826만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역시 도쿄 도내 세무서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국가공무원법 겸업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 면직 처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직원은 길거리에서 스카우트되어 약 1년간 도 내외의 소프랜드와 딜리버리 헬스 8개 점포에서 총 165일 일에 약 826만엔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몰래 하다가 적발됩니다. 2021년 11월 20일 아에라다시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풍속점 근무 28세 여성 양호 교사가 징계 면직 처분, 현역 교사로부터 너무 엄격하다는 동정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도쿄도가 풍속점에서 일했던 20대 여성 양호 교사를 징계 면직 처분의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SNS와 인터넷상에서 겸업만 했을 뿐이고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데 징계 면직, 교사가 치안이나 음주운전 등으로는 징계 면직 같은 건 하지 않는데 법률보다 규칙이 더 중요한 것일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계 면직이 되지 않고 의원 면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업인데 성산업이라고 징계 면직이 되는 것인가 하는 위화감이 있다는 동정적인 코멘트가 많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부업으로 성산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야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언론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6일 육한 후지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파파가치와 풍속이 일종의 세이프티 넷이라는 젊은이들의 공공 상담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도 없고 엿본 고독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츠노미야시의 보육사 뉴스가 세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시의 보육원에 근무하고 있던 젊은 여성 보육사가 풍속점에서도 일해서 부수입을 얻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보육원을 의원퇴직했다는 이야기이지만 슬픈 것은 부업의 수입은 장학금 상환이나 생활비에 충당했다고 여성이 설명했다는 것이다. 장학금을 빌리면서까지 보육사 국가자격을 땄는데도 생활도 못할 정도로 월급이 낮다는 동정과 붕괴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다. 최근 학비나 장학금 상환을 위해 성풍속점에서 일하거나 파파가치를 하는 여성은 적지 않다. 내가 과거에 취재한 오사카의 대학에 다니는 A도 파파가치로 번 돈으로 학비를 지불하고 있었다. 부모는 내주지 않는지 묻자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원인으로 가족과는 절연했다고 한다. A가 파파가치를 하고 있던 것은 입회심사나
신분증도 필요 없는 파파가치 전용 매칭 앱이다. 당연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 뿐이고 성형이 있음을 의미하는 성인의 시세는 2, 3만 원으로 저렴했다. 그 중에는 값을 깎는 손님도 있어 A는 15,000원으로 성인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앱으로 알게 된 남자와 호텔에 갔을 때 샤워를 하는 동안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도 있다고 한다. 콘 카페나 걸즈바에 풀 출근하는 게 더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위험을 저지르면서까지 앱으로 파파가치를 하는지 물으면 손님과 이야기하거나 연락하는 게 귀찮다고 말했다. 취재로부터 반년 후 오랜만에 A를 만나니 몹시 마르고 머리카락과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다. 이유를 묻자 파파가치로 돈을 못 벌게 되어 실전이 있는 풍속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NS 옵션으로 1급 2, 3만 원. 코로나로 파파가치 여자가 증가한 것이 계기였다. 현대사회에서 파파가치와 성풍속점은 빈곤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는 일종의 세이프티 넷이 되고 있다. 다른 돈 버는 방법을 안다면 몸 파는 길을 택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개중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A처럼 싼 가격에 몸을 파는 여성도 결코 적지 않다. 만약 A가 주위에 상담하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A에게는 상담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도 없다. A를 통해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고독의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학비에 관해서는 자녀의 성별로 부모의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학생도 경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남학생의 빈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성의 빈곤은 도와야 할 불쌍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남학생의 빈곤을 무시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취학 전 검진으로 지능과 발달 장애, 정신적인 면의 체크를 하고 적절한 학교에서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것의 허들이 낮은 것은 역시 근본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 아닐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여성이 공부하거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풍속에 가더라도 이후 안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힘들게 번 돈을 호스트에게 바치거나 유흥비에 사용해 결국 안정되지 않는다. 상당히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풍속에서 일하고 행복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풍속에서 일하는 여성만 힘들다는 풍조는 이상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빈곤이 사회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남성도 이동직 현장 노동이나 토목 작업으로 힘든 생각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모르는 아저씨에게 몸을 파는 것도 힘들지만 영하에 가까운 날도 40도씨 가까운 날도 부상이나 사고와 부딪히며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방의 여성이 현에 유출하고 있는 기사가 나왔지만 여자는 도시에 나가 몸을 팔고 있는 것이군. 지방에 남은 남자는 변변한 일도 없고 여자도 없고 고독하게 썩어가는 셈이다. 지방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돈 주는 파파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를 낳는 여자가 사라진 지방은 사라져갈 뿐. 이상입니다.